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훈 박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에는 견과류를 잘못 드시고 급히 실려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뇌전증 발작으로 의식을 잃으신 분,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라 숨을 쉬지 못하는 분, 심지어 뇌 손상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후유증을 얻게 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오직 어르신들의 건강 습관만을 연구해 온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 뵙마 깨달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먹던 견과류 중 일부가 60살 이후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혹은 백화점에서 비싼 견과류 선물 세트를 받았으니까 무작정 많이 드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은행을 삶아 드시나요? 땅콩을 간식으로 자주 드시나요? 밤을 한가득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고 수시로 꺼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드시는 그 견과류가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견과류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젊게 만드는 기적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앞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먼저 60살 이후에 절대 조심해야 할 뇌에 해로운 견과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젊었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뇌가 약해지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 은행, 긴코너츠.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을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가을이면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을 주워다가 삶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심지어 하루에 수십 알씩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은행에는 MPN, 4-오메셀피리닥신, 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뇌를 가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삶고 볶아도 독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MPN은 우리 뇌에서 가바, GABA라는 진정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합니다. 가바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경련이 일어납니다. 심하면 뇌전증 발작으로 이어지죠. 실제로 2015년에 한국에서 50세 여성 한 분이 은행 1kg을 드신 후 발작과 현기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사례가 있습니다. 은행에는 또 진코톡신, 긴코탁신이라는 독소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바 생성을 억제해서 뇌의 경련을 일으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좋아서 이런 독소를 빨리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으면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가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하루에 4알, 어린이는 2-3알 이상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뇌전증이나 간질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을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행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건강에 좋다길래 많이 먹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뇌를 공격한 겁니다. 지금 당장 은행을 과도하게 드시는 습관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2. 땅콩, 피너츠. 땅콩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알레르기 식품이고 어른들에게는 두 번째로 흔한 알레르기 식품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평생 땅콩 먹어도 괜찮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는 언제든지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평생 괜찮던 음식에도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온몸의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지고 기도가 부어올라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땅콩 50mg만으로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50mg이면 땅콩 한 알도 안 되는 양입니다. 더 무서운 건 땅콩을 먹은 사람의 체내에는 최대 6시간 동안 땅콩 성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숨을 쉬지 못하면 뇌의 산소 공급이 끊깁니다. 이걸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라고 부릅니다. 단 몇 분만 뇌에 산소가 안 가도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땅콩 알레르기로 사망하는 사례가 매년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땅콩을 드신 후에 입안이 간지럽거나 목이 답답하거나 숨쉬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밤, 체스너츠. 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견과류죠. 가을이면 군밤을 사 먹고, 겨울이면 밤을 삶아서 드시고, 명절에는 밤을 넣은 음식을 만듭니다. 하지만 밤에는 탄닌과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우리 몸에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밤을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피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칼슘이나 철분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걸 방해합니다. 60살이 넘으면 뼈가 약해지고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 밤을 많이 드시면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밤은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밤 100g에는 약 20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활동량이 많아서 이 정도 칼로리를 쉽게 소모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불러오고 이런 질환들은 결국 뇌졸중이나 치매로 이어집니다. 밤을 과도하게 드시면 소화불량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밤을 드실 때는 하루에 서너 알 정도만 드시고 특히 소화가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줄이셔야 합니다. 밤을 먹고 나서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4. 마카다미아, 매커데미어 너츠. 마카다미아는 고급 견과류로 알려져 있죠. 백화점 선물 세트에도 비싼 가격에 들어가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십니다. 하지만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 칼로리가 가장 높습니다. 마카다미아 100g에는 무려 718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밥 2공기보다 높은 칼로리입니다. 거기다 지방이 76g이나 들어있고 그중 포화 지방도 12g이나 됩니다. 포화 지방은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동맥경화는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또 마카다미아의 높은 지방 함량은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줄어들면서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기 힘들어집니다. 마카다미아를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카다미아도 적당량만 드시면 좋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절이 어렵다는 겁니다. 고소하고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게 되고 비싸게 샀으니까 아까워서라도 많이 먹게 됩니다. 마카다미아는 하루에 20에서 30g, 그러니까 대략 랄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과도한 칼로리와 지방 섭취로 비만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 4가지 견과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60살이 넘으면 우리 몸의 해독 능력, 소화 능력, 대사 능력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견과류들을 과도하게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무엇을 드시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서 말씀드린 위험한 견과류 대신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기적 같은 견과류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피칸, 피칸즈. 피칸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견과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호두보다 더 인기 있는 견과류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항산화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항산화 지수, ORAC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 몰아주는 수치인데
피칸의 항산화 지수는 17,540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뇌에 좋다고 알고 있는 호두의 항산화 지수가 13,540인데 피칸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활성산소가 왜 문제일까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해로운 물질인데요. 특히 뇌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활성산소에 더 약합니다.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하면 뇌세포가 죽고 이게 쌓이면 치매가 됩니다. 피칸에는 랍산도 호두의 2배나 들어 있습니다. 랍산은 뇌경색, 알츠하이머, 치매,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랍산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또 피칸에는 비타민 E, 그 중에서도 감마 토코페롤이라는 형태의 비타민 E가 견과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뇌세포막을 활성산소로부터 지켜주고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피칸에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도 90%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혈관은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피칸은 하루에 15에서 20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몇 알, 점심 후에 몇 알 나눠서 드시면 하루 종일 뇌가 활성산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헤이즐넛츠. 우리나라 말로는 개암이라는 견과류입니다. 헤이즐넛은 초콜릿에 들어가는 견과류로 유명하죠. 하지만 헤이즐넛의 진짜 가치는 뇌 건강에 있습니다. 헤이즐넛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 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뇌세포 막이 딱딱해지고 유연성을 잃으면서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오메가3는 또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뇌의 만성 염증인데요. 염증이 계속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죽어갑니다.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억제해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헤이즐넛에는 비타민 E, 랍산, 티아민, 망간도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모두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티아민은 뇌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터키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줌의 헤이즐넛이 평생 건강을 지킨다. 터키는 세계 최대 헤이즐넛 생산국인데 터키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가 헤이즐넛을 자주 먹는 거라고 합니다. 헤이즐넛에는 철분과 칼슘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고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도 약해지고 피도 묽어지는데 헤이즐넛은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줍니다. 헤이즐넛은 하루에 알에서 14알 내로 드시면 적당합니다. 그냥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3. 호박씨, 펌프킨 시즈즈. 호박씨는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구충제로도 쓰였던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호박씨의 진짜 놀라운 효능은 뇌 건강에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DHA와 EPA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두뇌 발달과 기억력 개선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DHA는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줍니다. 호박씨에는 레시틴도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대부분 아세틸콜린이 부족합니다. 호박씨의 가장 큰 장점은 아란 함량입니다. 호박씨는 견과류 중에서 아란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란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인지력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란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아란은 또 면역력을 높여주고 상처 회복을 돕고 미각과 후각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호박씨에는 필수 아미노산도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뇌에서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호박씨에 든 비타민 E는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호박씨는 하루에 25g 정도, 그러니까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껍질째 드시는 것보다는 속만 빼서 드시는 게 소화에 좋습니다. 볶아서 드시면 고소한 맛이 더 좋아집니다. 4. 해바라기씨, 선플라워 시즈즈. 해바라기씨는 흔하고 저렴한 견과류라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하지만 해바라기씨야말로 내 건강에 숨은 보물입니다. 해바라기씨에는 랍산과 레시틴이 풍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랍산은 뇌세포를 만들고 레시틴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 두 영양소가 함께 작용하면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고 뇌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해바라기씨의 비타민 B6는 뇌신경 기능을 촉진합니다. 어린이에게는 두뇌 발달을 돕고 어르신들에게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비타민 E는 또 뇌세포 막을 보호해서 뇌세포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합니다. 해바라기씨에도 알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알란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과 인지력을 향상시킵니다. 알란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해바라기씨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는 걸 막아준다는 겁니다. 아세틸콜린이 오래 유지되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또 해바라기씨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세포를 죽이는 걸 막아줍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의 주범입니다.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뇌세포가 죽고 치매가 생깁니다. 해바라기씨가 이걸 막아주는 겁니다. 해바라기씨는 하루에 10g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4가지 견과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항산화, 오메가3, 비타민 E, 알란, 랍산 같은 뇌 건강의 핵심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견과류들은 단순히 영양분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뇌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 모든 작용이 합쳐져서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알아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잘못 실천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언제 드셔야 할까요? 견과류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뇌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아침에 먹으면 활동하면서 칼로리를 소모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저녁에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된 채로 주무시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이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드실 때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적당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약간 출출할 때 드시면 할당도 안정되고 뇌에도 좋습니다. 둘째, 하루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견과류 전체를 합쳐서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대략 25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에 살짝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카는 15에서 20개, 헤이즐넛은 10에서 랄레알, 호박씨는 한 줌, 25g, 해바라기씨는 10g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를 골라서 드시거나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절대 욕심내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찌고, 비만은 오히려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견과류를 잘못 보관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깁니다. 아플라톡신은 1급 발암물질로 간암을 일으키고 뇌에도 해롭습니다. 견과류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상온에 오래 두면 곰팡이가 생기고 거기서 아플라톡신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견과류를 사실 때는 소량씩 자주 사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서 오래 두면 산패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견과류는 쓴맛이 나고 냄새가 이상합니다. 그런 견과류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넷째, 금기 음식이나 습관은 무엇일까요?
견과류를 드실 때 절대 술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은 간에 부담을 주고 견과류의 지방도 간에 부담을 줍니다. 둘을 함께 먹으면 간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 견과류를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에 버무려서 드시는 것도 피하세요. 그러면 칼로리가 2배로 올라가고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유와 함께 드시는 건 괜찮지만 과일과 함께 먹을 때는 조심하세요. 어떤 과일들은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이나 떫은 과일은 피하세요. 5째,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하라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약은 보통 아침 식사 후에 드시죠. 견과류도 아침에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약을 드신 직후에 바로 견과류를 드시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신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견과류를 드세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비타민 E가 많은 견과류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비타민 E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약을 드신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견과류 섭취량을 정하세요. 6째, 경고 신호입니다. 견과류를 드신 후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입안이나 목이 가려우시다면 알레르기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숨쉬기가 답답하다면 당장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복통이나 설사가 심하게 나타나면 소화장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견과류 섭취량을 줄이거나 종류를 바꿔보세요. 어지럽거나 경련이 일어난다면 은행 같은 독성 견과류를 드신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이런 증상은 응급 상황이니 바로 구급차를 부르셔야 합니다. 모든 견과류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적당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피칸, 내일은 헤이즐넛, 이런 식으로 돌아가며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견과류를 고르실 때는 먼저 색깔을 보세요. 너무 어둡거나 검은색으로 변한 건 오래된 거니 피하세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곰팡이 냄새나 쩐내가 나면 절대 사지 마세요. 포장된 제품을 사실 땐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개봉한 지 오래된 건 산패될 수 있으니 소량 포장된 걸 사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건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한 가지만 드셔도 좋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요거트에 견과류를 섞어 드시면 장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식이섬유와 함께 먹어서 포만감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힙니다. 오트밀이나 미숫가루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빵이나 케이크에 들어간 견과류는 피하세요. 설탕과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견과류는 약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드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세요. 소화가 안 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보이면 언제든 중단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견과류만 먹는다고 치매가 예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주, 금연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견과류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올바르게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실천 매뉴얼을 꼭 기억하시고 따라주세요.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제가 직접 상담했던 72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은행을 좋아하셨습니다. 가을이면 공원에 가서 은행을 주워 오셨고 매일 아침 은행을 삶아서 20알에서 30알씩 드셨습니다. 은행이 머리에 좋다는 말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손발이 떨리고 어지러움증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셨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내 MRI도 정상이었고 혈액 검사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어르신의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지고 말을 더듬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르신의 며느리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은행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께 그 영상을 보라 드렸습니다. 어르신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먹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하셨죠. 하지만 며느리가 간곡히 부탁해서 일단 은행을 끊어보기로 하셨습니다. 동시에 어르신은 제가 추천한 견과류들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피칸 랄다서달과 헤이즐넛 다서달을 드셨습니다. 간식으로는 호박씨나 해바라기씨를 한 줌씩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발 차이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일쯤 지나자 손발 떨림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지러움증도 덜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말을 더듬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 잠드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이 손주들 이름을 다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가끔 헷갈리셨는데 이제는 손주들 생일까지 다 기억하셨습니다. 3달째, 어르신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오셨습니다. 산을 오르면서도 숨이 차지 않고 정신이 맑았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6개월째 새로운 견과류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혈관 나이가 5살이나 젊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달라졌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걱정 안 해서 좋아요. 이제는 은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어요. 어르신의 며느리도 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 은행을 끊고 좋은 견과류로 바꾸셨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어르신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쁜 견과류를 끊고 좋은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뇌세포는 죽으면 재생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적절한 영양 공급과 자극이 주어지면 노년기에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뇌를 만듭니다. 오늘 무엇을 드시느냐가 내일의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와 생활 습관으로 60살, 70살, 80살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단지 잘못된 음식으로 고통받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좋은 견과류를 드세요. 여러분의 뇌가 다시 젊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낸 겁니다. 제발 나를 잘 돌봐달라는 신호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견과류 한 줌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10년 후에도 손주들 이름을 기억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올바른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나쁜 견과류는 끊고 좋은 견과류를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단석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계신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도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매주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제가 그 야정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들 겁니다. 지금 작은 선택이 10년 후 건강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새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